비만세포는 살이 찔 때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요.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이 빠질 때는 세포의 크기만 줄어들어요. 사이즈만 살짝 줄어들었다가 물을 먹거나 다른 걸 먹으면 사이즈가 다시 원래대로 늘어나죠. 크기는 줄어들었다가 개수는 변동이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요요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나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해왔어,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살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를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옷 맵시도 안 날 뿐더러 건강적인 그런 면도 있고 문제들을 많이 좀 일으키죠. 살을 찌면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나이 먹으면 또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는 호르몬 때문에도 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할 거,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눕는다는 사실을 이제 그냥 인정하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그 다음 단계들, 그걸 치유하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변경된다 말씀드렸는데, 비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잘 먹는 사람은 살찌는 거지, 그래 나이 먹으면은 뱃살 나온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희 나이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배 둘레는 곧 인격이다. 그래서 둘레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인격이 좋다, 너그럽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좋게 바라봤었죠. 그런데 비만도 이제 질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면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것, 이렇게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살찌는 원인들을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신드롬 X, 이 X라는 건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나 보다, 그래서 그냥 생활습관병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이제 식습관이라든가 식사와 식사 사이 시간의 그 간격, 그런 것들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인데요. 당뇨,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성인병, 여러 가지 그 암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르만 폰트저라고 하는 이 분의 이 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는 15%에서 35%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요거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마오이족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아프리카 땅을 돌아다니는 그 부족들을 다 따라다녀 봤더니 부족들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이어트 관련돼서 맛있는 거는 0칼로리야, 먹고 빼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가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뺄 수 있는 에너지는 이 몸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정해놓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 거는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움직이는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출구가 좁아요. 입구는 완전히 열려져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만세포의 특징입니다. 비만세포는 살이 찔 때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요.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이 빠질 때는 세포의 크기만 줄어들어요.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사이즈만 살짝 줄어들었다가 물을 먹거나 다른 걸 먹으면 사이즈가 다시 원래대로 늘어나죠. 크기는 줄어들었다가 개수는 변동이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요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잘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먹는 것은 무한대다. 지방세포는 숫자가 늘어나고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포의 그 발달 과정인데요. 지방세포는 개수가 빨리 늘어난 다음에 그 크기가 늘어나서 또다시 개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굶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방세포가 또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포 개수는 안 줄어들고 크기만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먼저 빠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방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와 그 굶는 행위 그리고 폭식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백질을 하나도 없고 지방세포만 쌓여가지고서 완전히 이상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몸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먹는 식품은 음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는 음식이에요. 왜?
어머니는 이 음식을 우리 먹으라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품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우리한테 음식을 파는 걸까요?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제품을 팔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입 씹었을 때 우리의 식욕 욕구를 확 끌어다닐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되고 과도하게 가공하고 가열조리되고 우리에게 그 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이라든가 설탕,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이런 대량 생산,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대량 유통이 가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팝콘을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팝콘을 만드는 옥수수, 당해년도에 몇 달 전에 수확한 그 옥수수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수확한 옥수수를 말린 걸 가지고서 오래도록 유통하도록 놔둔 다음에 우리가 그걸 사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이 가지는 특징, 이건 제품이다, 산업화의 산물이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지 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산업화에서 생기는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먹게 되고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 아민 계열들 물질들, 페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체적으로 혈압의 문제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먹어서 건강한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배출도 하고 변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제대로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장에서 쌓이는 이러한 독소들, 간에서 쌓이는 이러한 독소들이 비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년 여성들의 비만을 연구해보면 독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가 많아지면 체지방이 쌓이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이 독소 물질들이 대부분 다 지용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에 녹아요. 그러니까 독소는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개가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지방도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장 건강하고 같이 결합하게 되면 건강한 장, 이건 결론적으로 독소를 빼게 되고요. 디톡스 혹은 셀톡스를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이루어지면 체지방도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일정의 셋포인트, 건강한 그 어떤 지점까지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왜? 우리 몸의 대사는 15에서 35%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독소와 비만이 연관이 돼 있구나,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좋은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잘 들어가야 독소도 제거되고 비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접두사 D자를 써서 디톡스, 세포 안의 독소를 제거한다 의미에서 셀톡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꺼번에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이걸 정화시키고 매일매일 꾸준한 그 좋은 음식의 섭취와 휴식,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건강한 대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올바른 효소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효소식품을 섭취해주고 대사 과정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어서 효소와 그리고 좋은 음식과 휴식, 운동이 결합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감량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에 많은 그 체험과 연구와 그리고 같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체중 감소의 10계명인데요. 조금씩 자주 먹어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의 텀을 좀 길게 늘려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이걸 위해서는 과일과 야채를 충분하게 먹어라. 인스턴트는 어쩔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멀리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지는 말되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반컵은 한번 먹어라.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라. 정기적으로 운동해라. 그리고 누워서 숙면해라.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식간에 섭취해줘라. 그리고 체중 감량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서서히 해주고 근육이 먼저 빠진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지방은 맨 나중에 빠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